임플란트 할 수 있겠냐, 몇 개 심어야 되냐, 비용이 어떻게 되냐. 치주 세균 자체가 이 뇌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치매도 올 수 있고요. 치아가 바로 건강을 표현하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이기 때문이죠.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죠.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하나당 가치를 3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와. 그럼 우리 치아 개수는 28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28 곱하기 3천 하면은 8억 4천만 원. 네. 진짜 목소리 나. 관심을 끌려고 일단 네. 돈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치과의 가장 흔한 질환은 충치와 바로 잇몸 질환인데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요,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옛날 어르신들 있죠? 그 애기들한테 그 할머니들이 씹어서 그죠? 네,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 할머니의 치주 세균이 옮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요, 본인이 충치가 많으시면은 뽀뽀해도 안 됩니다. 이 충치 세균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 치주 세균은요, 정말 독합니다. 치주 세균 자체가 이 뇌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매도 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뇨도 있죠. 네. 뭐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 폐렴, 심혈관 질환. 이 제가 뭐 괜히 겁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치주 세균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이 전신 질환을 겪으시면서도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잇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전신 질환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입안은요, 네. 정상적으로 치주 세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주 세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없애주면은 치주 세균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굶겨주겠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치주 세균은 뭘 먹느냐? 네.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번식을 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치주 세균이 자라면서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치약은 저희가 매일매일 쓰잖아요. 요즘에 명품 치약이다, 뭐 오만 치약 종류가 많은데 이게 좀 비싸다고 좀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 그냥 궁금하다, 진짜. 네, 네. 치약은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치약 뭐 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뭐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포장이 예쁜 거요, 맛이 좋은 거요, 아니면 할인하는 거요, 여러 개 파는 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증상에 따라서 본인 치아 상태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잇몸 치료를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가 시리신 분들은 또 시리신 분들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치약이 있습니다. 또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요, 플라그가 많이 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가루, 마모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쓰시는 것이 좋고요. 또 미백 치약 같은 것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 미백 치약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분들 드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드시는 음식이 착색이 맞아요. 잘 됩니다. 맞아요. 네. 김치, 고춧가루 얼큰한 거 네. 착색이 잘 되는데요. 이 치약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색이 잘 되는 음식이라든가 또 흡연을 좀 피해 주시면요, 치아들이 좀 착색되는 것들은 좀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좀 봐주세요. 손가락 접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이가 아프다. 그다음에 잇몸이 부었다. 또 세 번째, 잇몸 부위에 좀 짜릿한 통증이 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잇몸에서 좀 피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근데 불행히도요, 본인이 모르잖아요. 본인은 모릅니다. 네. 나는 내가 입냄새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찬 걸 드시면 이가 시리신 경우도 있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딱딱한 것을 씻기가 힘들다. 또 음식물이 자주 낀다. 또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다. 또 잇몸이 아래로 내려갔다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 또 고름이 난다. 자, 일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요, 잇몸 질환이 좀 있다고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세 가지 이상 있다. 그럼 당장 치과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 뼈가 이 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잇몸 뼈 자체도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셔서도 또 실패를 한다거나 아예 못 심는 경우가 있죠. 본인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돼버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좀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28개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임플란트 초기에는 28개도 심었습니다. 뭐 사람 잡죠. 근데 이렇게 요즘은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왼쪽 사진은 제가 어느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지어진 다리는 저렇게 교각을 많이 세워야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인데요. 부산 분들 저 다리 지나다니시면서 아따 이거 저 교각 2개니까 못 지나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공법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도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왼쪽 사진 보시면은 3개가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2개 정도 심어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아이고, 이거 나는 전체 치아가 다 빠졌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가 다 빠졌다. 그럼 아래 14개니까 나는 10개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충 계산해 보시고서 아이고, 나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요. 아까 제가 다리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개수를 또 적으면 6개, 4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착식으로 또 만들면 2개만 심으셔도 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 치아를 관리하시면서 쓰시되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은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받으시면은 비용도 또 많이 줄여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치과를 또 택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겁니다. 자, 좋은 치과, 좋은 임플란트 치료하는 병원 고르는 방법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터넷의 온라인 매체는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온라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그 스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온라인상은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치아를 뽑아라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뽑아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2군데,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 보셨는데 전부 다 뽑아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 의견에 따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몇 군데 상담을 좀 받아 보시면서 아, 정말 신뢰가 간다고 하시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주치의를 두실 수가 있어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과 의사, 임플란트 치료하는 의사를 만날 때는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의사를 만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피부과나 내과는요.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이 없어져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하는 병원은요.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다른 병원 가도 잘 봐주질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한 번 심은 병원이 근데 우리가 불행히도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하는 병원인지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대통령만 주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믿을 수 있는 의사분을 골라서 평생 동안 계속 다니실 수 있는 그 치과 의사하고 친구처럼 지내시면은요 계속 잘 연세 많으시게 되더라도 건강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수명이 평균 수명이 90세입니다.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음식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건강하게 본인도 치과 주치의를 두셔서 잘 치료 받으신 다음에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노년의 삶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